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그들은 장난질을 칠 때 머릿속으로 다 구상을 하고 장난질을 칩니다. 미국이 전 세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철수한다는 기사엔 역시 USA, 선진국은 다르다고 하면서 열심히 빨아주더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전 세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철수한다는 기사엔 정부는 왜 존재하나 재앙이다 하면서 까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자한당 민경욱 의원도 전 세계 파견 검토에 대해 신중하게 바란다고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전 세기를 안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또 안 보낸다고 난리칠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참고로 전 세기를 통해서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이나 유학생들은요. 잠복기로 알려진 최대 14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시설 안에서 생활해야 하고요. 또 항공 비용은 귀국을 한 이후에 외무부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에 고립된 자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전 세기를 동원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기에 몇 안 돼요. 그만큼 국가가 자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챙길 정신도 있고 또 그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지 어떻게 무섭다고 하면서 징징댈 일이냐는 것이죠. 김어준 총수의 말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축에도 못 드는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 사태를 당하면 꼭 박근혜 시절의 언론들의 행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무슨 노란 잠바 입은 것을 대단하게 보도해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기억이 나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의심 환자의 자진 신고를 낙타가 서울에 있냐고 비웃어대면서 묵살을 했었죠.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다음 날 체육대회를 열고 있었죠. 최경환 부총리는요.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여론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다른 나라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훌륭했었던 국가 시스템이 단숨에 무너져 버린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 당시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무능한 정부도 있었지만요. 그런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추켜세우던 언론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들이 지금에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중국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갈라치기를 해대고 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박근혜가 천안문 광장에 올라서 박수를 쳐대니 오바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베를 압박해 지소미아 체결하도록 만든 곳 아닙니까? 그리고 사드까지 강요를 받았고 나중엔 은근슬쩍 대통령도 모르게 사드가 설치돼 버렸죠. 그리고 시진핑한테 사드 경제 보복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게 다 박근혜 정권의 작품 중국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친중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길 바란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친중 발언입니까?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중국몽에 취해서 중국인 입국을 방치하고 있다는 정부 비방도 나돌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한 국제법상 대한민국 정부가 임의로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무시하는 건 그 목적은 딱 하나, 문재인 정부를 음해하려는 유언비어일 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사태를 생각해보면요. 당시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함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WHO의 비상사태 선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항상 우리나라 언론은 계속 이따위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자기들의 정략적인 이득을 취해서 존재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요. 불신을 당하며 기레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유시민 이사장 말처럼 전통 미디어가 유튜브나 SNS 같은 개인 미디어를 따라잡지 못하니 결국엔 망해가는 시대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언론이라는 곳들이 기사부터 똑바로 썼다면 어떤 사람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서 읽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메르스 사태 땐 정부가 감염자 이동 경로나 병원 등을 숨기며 혼란을 키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한당 민경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세월호 브리핑을 하면서 웃음 짓던 그 민경욱 의원, 우한에 있는 한국 교민 500명을 빼오기 위해서 전세기 파견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500명의 우한 교민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가라앉던 위기 상황에서도 구출할 생각은 못하고 웃고 있던 그 발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아니, 우한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500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주권과 인권을 포기하고 그저 운에만 맡기라는 겁니까?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부에서 위험 지역에 500명을 수송할 전세기를 파견한다고 한다면 수송할 조종사나 승무원들 그리고 감염 위험이 있는 해당 교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전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안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인간이냐고 묻고 싶네요. 설마 그 우리나라 국민들 500명을요 그냥 일반 여행용 항공기처럼 운송해 와서는 그냥 몸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만 해보고 집으로 보낸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물론 박근혜 정부라면 그럴 수 있겠죠. 메르스 때 대응하던 모습을 생각해보면은 딱 그 정도 레벨이었으니까. 하지만 자국민에 대한 보호나 정치인으로서의 말의 무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부디 4월 15일 이후엔 안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네요. 참고로 2015년 메르스가 발병했을 땐 5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에 169명이 감염이 됐었고 25명이 사망을 했었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감염된 사람은 186명, 그리고 사망자는 39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메르스 감염률은 전 세계 2위에 올랐죠. 하지만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엔 2019년 12월 30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환자가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거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는 오늘까지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박근혜 때 메르스는 한 달 사이에 169명이 감염이 됐지만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달 사이에 4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메르스 때는 중동의 사막의 낙타가 숙주라고 알려졌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발병 국가였었죠. 하지만 우한 코로나는 박쥐나 뱀이 숙주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비행기로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와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발병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어떤 게 더 전파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더구나 사우디와 중국을 비교할 때는 인구수나 영토의 넓이, 한국과의 교역량, 그리고 양국을 오가는 유동 인구까지 감안해 보면은 방역의 난이도는 정말 비교 불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의 두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자한당에서 만약에 현재 집권 여당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대재앙에 쌓였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공포 마케팅에 이어서 또 하나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혐오 마케팅인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중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었고 현재 45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해열제를 먹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 프랑스로 간 중국 여성을 보도하면서 혐오와 분노를 조장하고 있고 일부러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혐오를 유발하는 기사를 써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건 북한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또 방역 시스템이 워낙 낙후된 북한은 한번 바이러스가 퍼지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고육지책으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최소한 국제법과 국제규약을 준수해가면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이 32.7%,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고 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은 48%로 전체 하이닉스 매출의 절반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흑자 1, 2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는 한국 발병자 수가 186명에 사망자 수는 39명, 치사율은 21%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발병자 수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동 국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한국을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당시에 중국의 메르스 발병자 수는 1명, 사망자 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엔 좀 다행스러운 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단체 해외 관광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국 입국을 막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더 큰 혐오가 불붙었을 것이고 국가 간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테지요. 어쨌든 지금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상황은 심각하지만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는 엄청난 헛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곧 국가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지하고 믿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